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청관론에서 경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적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경금은 대살, 경금대살이라고 했고, 강근위체, 강하고 아주 굳세고 강건한 것을 우리 청관론 중에서 가장 강하다, 최고로 강하다. 그 다음에 금은 득수이청, 물을 획득하면은 더 아주 윤기가 나고 맑아지고, 득화이예라고 했습니다. 득화이예. 그러니까 화를 득하면은 더 날카롭고 예리해진다. 또 그런 의미가 있고, 토윤적생, 경금에 있어서 토가 윤택하면 이 경금이 더 살아난다, 생기가 돋게 되고, 토가 건조하면, 여기서는 건조하게 되면은 취약하다, 소위 이제 연약하다, 무르다. 토가 건하다는 것은 결국 금생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가 메말랐다, 메마른 토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능영갑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이, 이 영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또 뭐 충분히 내가 이긴다, 극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갑형. 여기서 갑과 을을 대비하면서 갑형한테는 능이 아주 이길 수가 있고, 수을매. 여기 우자가 하나 빠졌네요. 수을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을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생이죠, 그죠? 자매죠. 작은, 그러니까 을목에 대해서는 아주 안아주거나 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간목한테는 이기지만 을목한테는 잘 친화된다. 서로 잘 융화가 되고 을목을 이끌어 주려고 한다. 이건 이제 뭐 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출한다, 어느 이게 들고 날라 보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경금대살이라고 했는데, 끼어 있다, 살기를 끼어 있다는데, 이 살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제 이걸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대살이다. 경금은 살기를 띠고 있다. 우리가 흔히 경금은 순수한 어떤 광물이다, 바위다, 큰 돌이다, 금속이다,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한 방 맞으면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살기를 띠고 있다. 경금대살했는데, 이것을 하늘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태백살이라고 한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백이라고도 하고, 이제 살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큰 거죠, 그죠? 크게 하얀색입니다. 크게 하얀색이라는 것은, 금은 색깔로 치면은 흰색이죠. 방위로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태백이라는 크게 하얗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서방청토 세계도 하지만 죽음의 세계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태백이라는 것은, 이거 참고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하자면은, 큰 숙살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죠. 숙살지기.
금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이 금기가 있는 방향으로는, 조금 요 청간도를 설명하기 전에, 금기가 있는 방향으로는, 태백살이 있는 방향으로는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그 날은 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려서 이 동쪽이면 남, 서, 북 이렇게 해서 동쪽에 이 시작하는 게 또 있죠. 뭐 1, 11, 20일. 그 간방에는 2, 12, 22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할 때 이 태백살을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숙살지지라는 의미가, 숙살이라는 거는 아주 엄숙하게 딱 그 어떤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누른다. 그리고 강건위체라고 했습니다. 아주 굳세고 강한 것으로 치면은 가장 천간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경금을 가장 강하다 보니까 이 경금이나 신금이 강한 사람들하고는 싸움을 해도 이런 사람은 싸움을 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잘못한 데 치면은 다른 사람 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하다. 금은 기본적으로 강한데 경금이 더 순수하고 강하다. 그 다음에 덕수이청이라고 했습니다. 덕수이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획득하면 훨씬 더 좋다. 금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경금은 만약에 경신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더 하겠죠. 이럴 때는 무엇을 득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덕수이청이라는 건 개수보다는 임수를 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수를 득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식신이죠, 그죠? 식신을 쓰는데 개수를 득하면은, 경금이 개수를 득하면 순수하면서 너무 대바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수이청이라고 할 때는 임수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수를 득했을 때는 경금에게는 대단히 좋죠, 그죠? 자기의 기운을, 강한 기운으로 설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덕화이예, 이거는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거는 맑고 청하다, 아주 좋은 거죠. 순수하게 뭔가 자기를 순수하게 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 덕화이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화이예는,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경금이, 여기서 말하는 경금은 무엇을 만나는 것을 말하느냐면은 병화보다는 정화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정화를 만든다. 왜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화론하고 할 때 나왔죠. 정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도 되고 어떤 용광로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용광로가 되면은 용광로에서 다양하게 그 야금 용광로에서 나와서 두드리고 대장장이가 두드리고 날카롭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물이죠. 물을 적시주는 건데, 화를 만났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정화를 용광로에서 불어나왔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또 모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선반, 철제, 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의 빛이 강한 것보다는 열기가 많은 정화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 좋다. 그 다음에 토윤적성이라고 했습니다. 토윤적성에는 토가 경금에서는 이 경금도 순수하고 있는데 이 경금이 잘 붙어 있으려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가 어떻게 된다? 토윤적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는 윤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물기가 있는 것이 토인데, 물기가 있는 토라면 어떤 토겠습니까? 축토와 진토겠죠. 그래서 이런 토는, 지지에 토가 있을 때는 진토나 또는 축토가 있어서, 물론 축토가 있으려면 화도 있어야겠다. 그죠? 근데 진토나 축토가 올 때 그 만물을 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이 더 잘 풍성하고 윤택하게 될 수 있고, 톡은 적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치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약하다 그러죠, 그죠?
무르고 연약해서 뭐냐 토가 건조하면 여기서 말하는 토의 건조함은 이걸 말하는 거죠. 경금이 그래서 건조한 토라면은 우리가 조토와 섭토로 나누고 할 때 건조한 토라면 술토나 미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술이나 또는 미토나 이런 것이 오면은 경금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해진다, 무너져 버린다, 금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술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유술의 금의 기운이 퇴보하는 소위 이제 물러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죠? 미토라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화와 이 아주 조토의 습토는 아니면 음토이면서도 조열한 토다 보니까 경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술미토는 위태롭게 취약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능영갑평이라고 했어요. 능영갑평은 충분히 능이 갑목은 양갑목은 이길 수 있다. 이것은 가득 차 갑목한테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갑목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박살을 낼 수 있다.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성이라는 것은 이긴다. 이길 성, 이런 의미로 봐도 돼요. 승리한다. 이렇게 승리한다는 걸로 이긴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갑목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갑목이 왔다 하면 이거는 만약에 갑목이 뿌리가 통근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라든지 진 이런 식으로 오면 그래도 버티겠다, 그죠? 각kim충이 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면 그래도 여기 힘이 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힘이 없다, 갑신이나 뭐 경진이 되든 뭐 이렇게 딱 부닥치면은 무자비하게 밟아버린다. 그런데 이 천간에서는 각경은 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극하는데 극하는 것이 아주 강할 때, 음량이 동일할 때는 극충을 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천간에서는 원래 천간에는 충이 없다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럴 경우는 충분히 능이 이긴다. 대신에 수을매, 수 따라가준다. 을매한테는 갑목과 을목은 다르니까, 갑목이 양이라면 을목은 음이니까 자매가 되겠죠. 근데 자매한테는 왜 그러냐? 이 얘기죠, 뭐. 경금이 을목하고는 합을 한다는 얘기죠. 합을 하면은 묶여버리죠, 그죠? 근데 이 을목이 묶임으로 인해서 경금의 경금다운 작용을 사실상 잊어버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순수하게 그냥 경금이 을목을 친다, 극을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유정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금에 대해서는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숙살지기는 엄숙하게 나를 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의 경우에는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금일 경우에는 흔히 군금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권력기관이나 뭔가를 제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설명보다 기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